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전라북도 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교육부의 지역혁신사업 선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전북의 이번 탈락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제주와 함께 선정되지 못한 두 곳에 포함됐다고 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의 지역혁신사업 탈락을 계기로 과연 지역과 대학의 혁신체계 구축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 해주신 공강대 남궁문 교수입니다. 남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지역 혁신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링크 사업, 누리 사업 이런 곳에 많은 대학의 혁신, 지역의 어떤 혁신 발전에 대한 모델을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이제 지역 혁신의 중요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방 소멸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의 발전이 그야말로 이제는 눈앞에 다가와서 사활을 거는 생존에 사활을 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 혁신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지역의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대의 이제 지역 혁신 사업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서 이제 추진되다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20여 년 동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특히 전북 지역의 지역 혁신 수준 어떻게 평가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 나눌 내용이 이제 지역 혁신이라는 건데, 네. 사실 지역 혁신이라는 게 이제 30년 전, 40년 전 그런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발전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함께 균형 발전을 할 것인가, 그런 때가 이제 그때 2003년 정도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한 거고, 그때 이제 컨셉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분권이다. 그렇죠. 해서 이제 네. 지방 분권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다핵으로 네. 이렇게 이제 지역을 골고루 잘 성장시키는 것 하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했죠. 그때 정말 많은 감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함께 위원회 가지고 수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각 지역을 발전시킬까 했는데,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이제 주로 한 게 이제 지역 혁신의 주체들을 뭘 삼을 것이냐. 네. 혁신을 하는데 뭔가 행동을 하고 실현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산업체다. 그다음에 대학이다. 네. 그다음에 연구소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산학연관을 함께 혁신의 주체로 묶는 것을 우리가 이제 RIS다, 지역 혁신 주체다 해가지고 이제 했죠. 네. RIS 사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RIS를 하면서 그러면 지방대학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새로 그때 만든 사업이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이었어요. 네. 누리 사업이라고. 이때 네. 정말 한 120여 개 대학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국가에서 투자를 한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10개의 대학이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해서 함께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는 대학이 따로, 산업체가 따로, 또는 관이 따로, 또는 연구소가 따로따로인 이것들이 뭔가 좀 만나서 뭔가 좀 해보자 하는 네. 협의체를 만들고, 그런 것도 동기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보면은 가장 문제가 이제 대학은 대학으로서 고귀하게 상아탑으로서 있고 싶어하고, 네. 산업체는 우리 산업체 그냥 해서 어떤 비즈니스 하면 되고, 네. 연구소 연구만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들이 장벽들이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도 상당히 높은 상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지역 창조 잠재력 지수라고 산업부에서 이제 계속 조사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지역 시도별 창조 잠재력 지수 하면은 한 전국 평균이 1점 만점 0.3 정도 돼요. 네, 0.3 정도. 네, 근데 네. 전라북도는 한 0.26 정도 되거든요. 이 네. 말은 뭐냐면 아직 혁신을 하고 서로 협업하고 창조해서 이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모티브 또는 기반이
아직 좀 열악하다 아직은 열심히 네. 했으라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산업부에서 평가한 그 지수가 딱 나와 있군요. 네. 네.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단편적이든 어쨌든 거나 아까 말씀하신 뭐 RIS 사업 그리고 누리 사업 이것도 말하자면 대학의 어떤 혁신 네. 역량을 갖다가 평가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고 뭐 이런 그 사업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링크 사업도 이제 거기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대학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왔던 것들이 이제 산학 링크 사업입니다. 네. 산학 연계 사업. 그래서 하나 이제 모델이 되다시피 했어요. 네. 각 대학마다 네. 지금 만들어서 연구하고 대학에 맞는 인력 또 배출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네. 뭐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 과연 이 대학 연계 사업, 산학 협력 사업이 수준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직접 네. 하시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제 3자인 입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정말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RIS 사업이 지역혁신 사업이 2002년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쭉 이제 발전하면서 그때 이제 태동이 된 게 뭐냐면 대학이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라는 네. 거였어요. 이게 대학이 우리나라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주로 대학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교육 중심의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네. 막 대학을 늘리고 그다음 학생 수도 늘리고 하면서 교육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저는 그것을 우리나라의 1차 교육 혁신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뭐냐면 대학이 교육만 해서 되겠나. 네. 뭔가 혁신하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연구 중심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대학들이 센터도 만들고 국가의 센터도 만들고 뭐 SRC라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로 외국의 논문을 내는 것, 그 SCI라고 하는데요. 네. 그 외국의 논문 내는 것들이 얼만큼 수가 되느냐가 대학의 평가의 척도가 되는 네.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다음에 3차에 넘어서면서 뭐냐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논문은 많이 쓰는데 쓸모가 없어. 네. 현실에 도움이 돼야 된다. 네. 산업체? 그 논문 필요 없어. 그냥 논문을 위한 논문. 그냥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 네. 작가 양성을 하는 네. 그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 원천 기술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 연구들이 산업체에 도움이 돼야 되고 사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국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러려면 어떨 것인가 해서 산업체에 도움을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네. 이제 산학협력으로 대학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3년입니다. 네. 2003년에 전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산학협력 촉진법이 생기고 네. 그때 태동한 게 전국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학이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대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자라는 것이 링크 사업입니다. 2012년에 만들어 가지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 개발하고 애로 기술도 지원해주고 산업체 교류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네. 해가지고 이제 한 게 링크 사업이에요. 그 링크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도 하고 또 산업체에 필요한 게 산업체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많이 만나보면은 우리 대학에서 양성한 학생들 쓸 수가 없어. 네.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거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성된 인력들이 산업체를 좀 알고 산업체를 인지하고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산업체 맞춤의 인력 양성을 하고 산업체에서 사실 중소기업이랑은 연구소 같은 거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사업을 이제 만든 게 링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들이 인력 양성도 만져면 현장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그 실무하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창업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상당한 괴리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궤도에 올라 있다. 네, 괴리에 올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산업체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맞는 네. 산업 그 실습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업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과 똑같은 상태의 실험실을 대학에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네. 그걸 이제 미러형 실험실이라고 그래요. 네. 미러형 실험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아직도 산업체하고 대학하고 아주 그 밀접한 그런 단계는 아직 안 돼 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성장을 시키고 발전해가는 그런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링크 3.0도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고 네. 한 겁니다. 네. 결국은 뭐 지역의 어떤 그 인력 그 양성 수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기업체의 뭐 비즈니스 역량 수준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과연 이제 얼마만큼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우리 전라북도 대학들이 모여서 만든 대학교육협의회가 이제 교육부에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른바 리스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도전에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한 그 예산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 교육부 사업인데, 그래서 상당히 그 대학으로서는 그 도내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열심히 준비한 건데 이것이 이제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의 다른 시도는 거의 다 됐는데 이 전라북도하고 제주만 이제 탈락이 이제 선정이 안 돼서 우리 대학에 대한 또 실망, 자치단체의 실망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탈락의 원인, 뭐 교수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RS 사업이 정말 국가에서 이 지역을 혁신시키고 하는 혁신 주체들이 모여서 네. 정말 그 지역을 혁신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그 사업 기획할 때 이제 함께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기존의 사업과 패러다임이 달라요. 시대가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네. 그것도 근데 대개 보면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링크 사업 같은 경우는 네.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해서 네.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지역에 또 연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텀업으로 네.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별로 좀 특성이 다른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지자체가 어떻게 그 중심이 돼서 네. 또 대학과 함께 혁신 주체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혁신 주체라는 것은 이게 대학도 되고 연구소도 되고 창업 관련도 되고 다양한 그런 네. 단체들이 혁신 주체인데 그런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 네. 그 지자체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네. 전략 사업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대학과 그다음에 혁신 주체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어느 특성화 분야를 잡느냐. 네. 그다음에 그 특성화 분야로 어떻게 협의체들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느냐. 네. 유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에서만 돈을 주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300억을 주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26억을 주게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4개 지자체에서 지금 전라북도하고 제주도가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걸 하려면 좀 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것은 협의체, 그냥 거버넌스 체계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대학만 중심 또는 네. 어떤 주체만 중심이 아니라 정말 주체들이 하나가 돼서 이 특성화 분야의 특화 분야의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도 발전하고 대학도 함께 발전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이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지방을 중요시 여기고 지역 대학을 이렇게 살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시 되고 아마 이 사업도 계속 또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 그 동안에 이제 안 됐던 그런 정말 그 거버넌스 체계 네. 이런 것들 협의체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잘 지금부터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다음에는 이제 또 탈락되는 일 없이
그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거버넌스 체계가 잘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 탈락의 원인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이번 그 리스 사업 탈락을 계기로 해서 이런 그 우리 전북의 지역 혁신 체계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혁신을 한다는 것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재, 네. 어떤 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옛날 농경 시대부터 쭉 살아와서 뭐 산업 시대로 가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뭐 혁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에 가고 또 더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 기반의 어떤 혁신이 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저는 우선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정말 선도적인 혁신을 해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그 요소들, 난 이런 것들도 진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부에서는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지역 재능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역 재능 지수요. 산자부에서 쭉 해서 조사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지역의 이제 어떤 인적 물적인 거 교육 수준 또는 교육의 대학 뭐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표화해서 지역 재능 지수 이거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 7위 정도 돼요. 네. 또 창조 잠재력 지수라고 있어요. 네. 창조 잠재력 지수 그만큼 여러 가지 인적인 어떤 인프라 연구소라든가 또는 대학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그런 인력들의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혁신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 9위 정도 돼요. 네. 이 수치로만 봐서는 한 중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중간 가고 있군요. 네. 그런데 뭐가 좀 딸리냐면은 그 인구 1000명당 지식재산권이라고 지식 네. 특허나 뭐 기술 개발 이런 데 있어서는 거의 전국에 이제 그 최하위예요. 네. 최하위. 예를 들어서 전국이 평균으로 10점 정도 되면 우리는 한 7점 정도 되고 네. 또는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교육 여건이 특히 고등교육 쪽에 네. 전문대나 또는 일반 대학의 그쪽에 그 인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데보다도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 지수라든가 잠재력 지수 같은 건 그래야만 중정도 가는데 우리가 그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또는 기술 개발하고 뭐 이런 분야나 그런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져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진단하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전문가도 양성하고 그런 기업 환경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네.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그 지식재산권이랄지 그다음 고등교육 뭐 인력 지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더 최하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내 대학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학의 어떤 숫자나 이런 걸 보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적은 것은 아닌데 그 질적 어떤 여건이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 대학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전문 대학도 있고 일반 대학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지표가 낮은 게 뭐 어디 우리 구성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좀 네. 다르잖아요. 네. 산업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요건이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물 거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창조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좋은 산업체,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과 산업체, 지자체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지역 혁신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성과도 나오고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돼야겠다. 그리고
우리 링크산만 봐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역 혁신의 주체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산학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지식 정보의 기반이 가장 강한 곳이 대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혁신 역량이 바로 이제 지역 혁신의 어떤 성패를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갈수록 이제 지역의 대학, 우리 도내 대학들의 현실은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의 지역 대학의 현실과 문제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좀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혁신의 주체를 왜 대학이 돼야 되느냐, 네, 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지자체도 할 수 있다, 또는 연구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딱 그 준비가 돼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전문가들이 연구도 하고 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네, 이 두 가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청년입니다. 네, 그럼 대학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다 뭐 박사고 네,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혁신의 주체가 대학이 되어서 다 성공한 게 선진국의 모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학력 인구가 뭐 2012년 그때만 한 69만 명이었었어요. 네, 그때는 뭐 괜찮았는데 그 2018년이 되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고교 졸업자 수하고 대학 입학 수하고 역전이 되는 때가 네. 이제 18년이고 지금은 뭐 이 50만 명 또는 42만 명이 2025년에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들이 겪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경영도 어려워지고 또 취업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악화가 되는데 이런 악화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되느냐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전라북도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지역과 함께 네, 지역 혁신을 함께 하면서 대학이 선도적으로 지역 혁신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이런 과정을 겪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겪은 나라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 이제 익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 보면 거리에 저항이 있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수도권에서. 네. 그래서 뭐 벚꽃 쓰는 네. 이제 순서대로 그런다고 하는데 그 거리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제 그걸 찾는 게 찾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역과 함께 지역 혁신으로 많이 푸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제 네덜란드 같은 네. 경우 이제 식품의 와게닝겐 대학 같은 경우에 아주 적은 대학이 이렇게 식품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과 함께 했다든지 또 미국의 이제 올림공대라고 뭐 작지만 그런 대학들 지역 혁신을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기대학 네. 그런 데서도 이제 그 지역의 혁신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그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간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 삼아서 그 정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그런 모형들을 더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지역 대학이 이 혁신 체계 모델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각 지역마다 뭐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대학의 어떤 현실과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치단체의 중요성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혁신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는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됩니까? 이 자치단체가 없으면 안 되죠. 네. 안 되고 사실은 옛날에는 자치단체에서 대학에 관심이 적었고 또 대학은 네. 자치단체에 관심이 적었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있다가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RIS 지역혁신체가 되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정말 옛날보다도 우리 익산시하고 원광대학도 보면 많이 밀접해지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혁신에 관한 그런 아이템들을 또는 과제들을 네. 지자체만은 문제가 아니고 대학만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공유 협업 시대다. 네. 모든 것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서로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넘나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유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거버넌 체계도 이제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익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또 우리 학교, 우리 원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 이것을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같이 협력을 넘어서 협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고민하고 그런 체계가 마련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혁신 체계 모델을 만드는 데서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지역과 대학이 이 지역 혁신 체계 모델을 구축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 돼야 좋겠는가? 네. 좀 어떤 어떤 모델 같은 구체성을 가진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우리 그 시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역 혁신이라는 것을 많이 선진국에서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개 지역 혁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뭐가 필요하지? 그래, 산업이 많이 발전해야겠어. 산업체가 있어야지. 이걸 하려니까 대학이 있어야겠지. 네. 대학이 있어야 되지. 산학만 하면 되겠다. 하다가 아니야. 이걸 두 개 묶어주는 뭐 중매쟁이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 중매쟁이가 관이다. 네. 해가지고 산학관 모형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 네. 쓰리풀이라고 이제 해서 쓰리풀 헤릭스에서 이제 산학관이 시작됐어. 이제 그렇게 쭉 와서 미국에 지금 사실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면서 그 미국의 대학들이 다 괜찮은 대학으로 된 게 네. 그런 어떤 산학관을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 갔다가 유럽에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주체를 그럼 어떨 것이냐 하고 이제 보니까 산학관만 하다 보니까 아닌데 이게 보니까 연도 있어야겠다. 네. 산학관연 해가지고 이제 쿼드로프 4개로 이제 됐다가 네. 이게 아니다. 가서 보니까 지역 혁신을 하려고 보니까 산업체만 있고 대학만 있고 또 연구소만 있고 관만 있어서 안 되고 실제 그걸 함께하고 수행하고 수혜를 받고 하는 민간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민간 단체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에서 4개, 네. 4개에서 N개, 엔페릭스라고 네. 이제 하는데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거죠, 주체가. 그러니까 파일을 계속 키워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 누가 이제 구심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심이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는 그 전문가가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고 청년들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럽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의 히든 챔피언이 독일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70년 중반에 이 유럽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기술자도 줄어들고 또 그 지금까지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청년 정책을 한 겁니다. 청년을 양성하고 청년들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아는 대학들이 아는 곳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은 히든 챔피언이 됐고 네. 지금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인력 전쟁이 청년 전쟁이에요. 그렇죠. 각각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면 우수 청년들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핵심에는 어떻게 하면 혁신 체계를 구축해서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해서 대학에서 인재 양성을 그 지역, 인재라는 것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모형은 우리가 계속 지역 혁신의 주체의 그 참여 주체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모형으로 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지금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그 주체들이 이제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 네, 네. 아마 이런 건데 결국은 이 체계를 어떻게 단단하고 유연하면서 그렇죠. 융합적인 체제로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모르는 지금 이 모델 자체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전문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걸 갖다 실행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우리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그런 주체들은 다 있잖아요. 네, 그 주체들을 이렇게 어떻게 네. 엮어만 놓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물리적으로 돌아가게 엮어놓고 해야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그 체계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되고 네, 체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인적 물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RIS 네. 사업이. 네. RIS 사업이 이제 내년에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고 그거 전에 그런 정부 지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속 가능성이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 지자체들이 우리 도 또는 시, 대학이 하나 모여서 정말 뭐 정부 지원에 관계없이 이런 RIS 체계를 구축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넘나들어서 서로 자원도 인적 물적 자원도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대학도 경쟁력을 가지고 지자체도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모형들이 사실은 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성공한 사례를 갖다가 보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 RS 사업 그 지역 혁신 체계 같은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네. 스터디에서 이제 뭐 이론적인 것도 그렇지만 실무적인 것들도 이렇게 다 되와서 하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네, 미국도 계속 오면서 그런 거점 어떤 대학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런 벨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이쪽에 또 요즘에 이제 첨단 기술이고 신기술 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되고 또 선도적으로 미국이 가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그 혁신 전략을 세울 때 야, 기업가적 정신을 모두 갖춰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업가적 정신이란 기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이해하고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마인드도 고취시키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봤을 때 뭐 창업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형성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혁신 주체에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지역 혁신 주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한 것들이 이제 미국의 그런 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이제 대학을 보면 제가 본 데는 이제 퍼듀 대학이라고 네. 이 대학은 그걸 중심으로 전부 지금 대학이 성장하고 그 지역이 다 산학협력에 또는 이런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되는 네. 이렇게 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저 규슈 있잖아요. 네. 규슈에 이제 학원 도시, 연구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는 IT 분야의 그 대학들이 서로 연계해서 연구 산지와 함께 네.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역을 다 그 조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산업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특별하게 만든 데가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많은 게 네덜란드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네. 네덜란드 같은 데나 또 스웨덴 이런 데가 거의 이제 그런 혁신 주체의 들이 어떻게 함께 집적하는 데도 있고 또 요새는 서로 집적하지 않더라도 그 온라인으로 다 연계해서 서로 네. 신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지역 혁신 주체를 어떻게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성과를 내는가 하는 그런 모형들은 외국에 지금 많이 사례로 나와 있고 네. 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뭐 이런 선진 사례를 조금 참고하고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의 모델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익산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이 지역 혁신 체계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해 저 주십시오. 많이 고민을 하고 하는데 저 익산에는 익산이 보석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근데 익산에는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는 보석이 있는데 몰라요. 네. 그 보석이 뭘까요? 뭐 원광대 아닙니까? 아유, 맞습니다. 네. 그 보석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익산 시민들이 원광대를 그냥 원광대학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광대학교가 얼만큼 잠재력이 있고 어떠한 정말 혁신할 수 있는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지 그런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익산시와 대학이 조금 그 협력이 이제 좀 그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굉장히 그 시장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의원님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원활하게 이게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익산 저도 이제 그 위원회 많이 가면서 익산이 걸고 살려면은 인구 수퇴 도시로 지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결국은 산업이 와야 된다. 우리가 이제 혁신을 하는데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혁신하는데 네. 기술 베이스로 혁신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그런 사업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가 있다. 그럼 테슬라에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 테슬라가 있으면 전기 자동차 하나로 그냥 그 지역을 완전히 혁신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또 산업 혁신이에요. 산업 기반 혁신이 있어요. 산업 기반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뭐 화학 산업이다. 네. 화학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의류 산업이다. 또는 섬유 산업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식품 산업이다. 이 산업 베이스로 그 지역을 혁신해서 이제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지역 혁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포함은 되는데 지역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 산업을 넘어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역량을 모아서 그 지역을 혁신해가는 이런 세 개의 이제 타입이 있는데 우리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광대학교 전에 우리 원광대학교를 하는 원광학원이라고 있잖아요. 원광학원은 세 개 학교가 있어요. 원광대학교가 있고 원광보건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대학이 있고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학생들이 한 2만 5천 명이 되고 특히 여기를 보면은 우리 원광대학교에는 다른 대학이 갖고 있지 않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있잖아요. 또 보건대학이 있잖아요. 네. 또 디지털대학에도 거기에 그 자연치유학과라든가 또는 한방건강학과 다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보건 쪽에 또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정도의 집적화된 인력이 저는 있는 대학이 없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시와 살려서 이렇게 보건 인력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이걸 찾되 저는 시가 좋으려면 인더스트리가 들어야 된다. 산업이 이것을 지역의 대학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하면서 시와 함께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도움이 돼요. 지역에 도움된다고 해서 지역에 도움되려면 산업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산업이 들어오고 어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익산시와 원광대학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유라시아 우리 시장님하고 유라시아 포럼도 하지만 네. 이런 관련된 그런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고 시에서도 관심이 있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서 거기에서 서로 만나서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자주 이렇게 만나면서 교류를 하면 거기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고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하면 정말 우리 원광대학교에 있는 강점 또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여기하고 이렇게 맞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또 포럼을 만든다든가 해서 서로 만나서 주기적으로 좀 뭐 세미나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런 익산시를 혁신할 수 있는 소재들은
충분히 만들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결국은 자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이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태동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쭉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혁신 체계 구축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만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혁신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어떤 공감대를 우리가 뭘로 혁신할 거냐 이런 그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감대 형성은 사실은 이제 어떤 분야든지 쉬울 수도 있고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혁신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바로 접근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관심을 갖게 하는 단계거든요. 네. 관심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흥미를 가져 사람들이 좀 해볼까? 네. 흥미를 가지면 이제 이해를 시켜야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면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이런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포럼 얘기를 한 게 네. 뭔가 우리들이 전문가들이 아는 수준하고 시민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전문가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고유에 그런 이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른 쪽에서 많이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야가 있다. 뭐 농생명이다. 그럼 농생명 분야의 어떤 그 포럼을 만들어서 포럼이라는 것이 이제 주체가 거기에 대학의 교수님들도 들어가고 연구소 사람 들어가고 시민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자체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하고 함께 자주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까 관심도 갖게 하고 또 이 흥미도 갖게 하고 이해도 시키고 또 합의를 해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게 늦은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결국은 지역 혁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잘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이제 얼마만큼 잘 만들고 또 운용을 잘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께서 이제 지역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뭐 계획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할 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6.25 이후에 또 대학들이 격변기로 80년대 대학이 팽창하면서 90년대 이르고 이렇게 오고 또 지역도 굉장히 그 스피드 있게 이제 발전을 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요. 괜찮은 지역에는 네. 뭐가 있습니까? 괜찮은 대학이 대학이 있으니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괜찮은 지역을 만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 대학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지역이든지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대학들 보면은 뭐 어느 대학이나 괜찮은 대학이다 생각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 어디에 있더라도 글로벌화가 되고 세계적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으로 가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네. 그 나라의 경쟁력은 사실 대학의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대학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각각의 대학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지역과 함께 하면서 가야 된다. 특히 지금 이번에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여기에 정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쓰겠다. 많이 있었으면 쓰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선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역할도 대학과 지자체가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들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지금 있는 그런 위기와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서 정말 세계 수준에 있는 대학 어디 있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은
괜찮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인재도 양성하고 그런 수준도 가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가고 그런 또 지역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저의 이제 하나의 이제 생각이고 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네, 결국 이제 지역의 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 문제를 네. 해결하는데 네, 맞습니다.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런 그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어떤 그런 명성이 네. 있을 때 그 지역 대학이 글로벌로 명성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화 대학이 만들어내는 혁신 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이 지역 발전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문제를 해결한 지역 대학의 발전은 글로벌 대학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남궁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